조선하고 중앙을 보니까 굉장히 특이한 점이 관찰이 됐어요. 이 조선 중앙이 한동훈을 접근하는 보도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선일보에서는 한동훈의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우는 기사가 지금까지 단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도 없습니까? 그러니까 본문에는 등장을 하는데 제목으로 한동훈에게 선거 패배의 책임을 묻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 대목은 우리 기자들이 아니면은 사실 일반인들은 그렇게 쉽게 구분하기 힘든 내용이니까 오늘 좀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중앙일보는 한동훈에 대해서 매우 가혹하리나 말치 선거 패배의 책임을 묻고 거의 정계 그 은퇴의 쐐기를 박으려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기사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지금 이제 현상을 지금 설명하신 거잖아요. 근데 오늘 현상만 보여준다면은 오늘 취재 플러스의 의미는 없습니다. 그 뒤에 왜 중앙일보가 이렇게 한동훈에 대해서 모질게 굴고 있는지를 하나씩 오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조선일보입니다. 춤을 저기는 이제 묻는 것처럼. 윤석열의 이름을 뽑았잖아요. 네. 윤석열의 오만불통한 윤에 대한 심판, 민심이 심판을 했다라고 뽑았죠. 네. 윤석열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묻는 거죠. 네. 반면에 중앙일보는 뭐 본문에 들어가면은 이제 그 한동훈 얘기도 나온단 말이에요. 아니 저기 윤석열 얘기도 당연히 나와요. 나오죠. 예. 그런데 굳이 사설에서 윤 얘기가 없고 참패한 집권 여당 이렇게. 그래서 예, 뭉뚱그려서 여당 책임으로 지금 여당 책임으로 아니에요. 윤 부분들이 제목에 빠져 있어요. 이거는 4월 12일 이것도 새벽에 올라온 기사이죠. 네. 국민사랑 되찾을 방법. 저게 이제 다시 뭔가를 한번 더 해보겠다는 뜻이겠죠. 조선일보가 한동훈에 대해서는 따뜻한 시선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차기 주자로서 한동훈의 가능성들을 열어놓고 있는 거예요, 조선일보는. 반면에 중앙일보, 한동훈에 대해서 콘셉트 집착한 한동훈표 데스노트, 원희룡, 최문희숙 등 재단 확산했다라고 해서 결국은 한동훈이 이번 선거를 너무 자신의 고집 그리고 결국 그 판단은 데스노트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자, 사진의 각도도 한번 보십시오. 조선일보는 밑에서 위로 올려다보는 각도잖아요. 한동훈을 추앙해주는 시선입니다. 그런데 중앙일보는 거의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한동훈한테 모든 책임을 몰아가고 있다, 조중동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조선일보는 한동훈에 대해서 온정적으로, 중앙일보는 아주 한동훈에 대해서 가혹하게, 차갑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총선 다음 날 있었던 기사죠. 조선일보입니다. 여기서는 거의 젖잘싸 분위기예요. 조선일보는 이제 심지어는 108석 확보했다. 고군분투했지만 역부족. 여당의 리더십 공백 상태가 됐다. 뭐 이렇게. 반면에 중앙일보는 여러분 이거 기사 많이 보셨을 거예요. 셀카만 찍고 홍준표의 발언을 인용을 이제 해서 중앙일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대신한 거죠. 야, 여기 진짜 중앙일보가 화가 많이 난 것 같아요. 철딱선이 없는 저런 애를이라는 말을 제목에 저렇게 올리려면 큰맘 먹어야 됩니다. 저 정도면. 중앙일보는 어쨌든 이번 선거 패배에 책임을 지고 한동훈을 완전히 다시 재기할 수 없도록 짓밟는데 의도 강조점이 주어진 보도들이 많아요. 자, 이 사진도 한번 보시면요. 조선일보는 따뜻한 시선에 바라보는 사진이죠. 근데 중앙일보는 한동훈이 철딱선이 없어 보이는 이런 느낌이 들게 이 사진을 보면 아유 참 이런 느낌이 들게 지금 선거 때 자기 홍보하러 나왔냐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사진이에요. 옆에 지금 후보들 저기 병풍처럼 서 있는 거 한번 보십시오. 자, 그리고 또 조선일보입니다. 네, 지금 홍준표가 거의 매일같이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이 매일같이 지금 한동훈을 때리고 있거든요. 가혹하게 때리고 있죠. 전혀 윤석열에 대해서는 지금 거꾸로 거의 윤석열의 호위무사인 것처럼 윤석열의 보호자인 것처럼 감싸면서 한동훈만 무섭게 때립니다. 그래서 전체 언론들이 지금 홍준표의 이 발언들을 계속 인용 보도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조선일보는 이 홍준표 보도를 딱 한 번 이것만 보도해. 내가 찾아봤는데 이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 보도마저도 보면은 한동훈을 이제 그 명확하게 그 겨냥을 해서 발언을 하는데 제목만 놓고 보면은 책임 소재 누구를 가지고 그 비판한지 두리뭉실하게 했어요.
네. 근데 실제로 홍준표 발언은 그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중앙일보. 네. 아, 총선 참패는 당 지도부 탓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명확하게 윤 대통령 탓해서는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이건 완전 한동훈 탓이다 이 말이 나또. 네. 당 지도부는 한동훈이죠. 네. 네. 이게 바로 중앙일보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홍준표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옳다고 해서 중앙일보는 저걸 제목으로 쫙 뽑은 건데 조선일보는 워낙 홍준표가 좀 강하게 얘기를 하고 이게 화제가 되니까 홍준표 얘기를 안 할 수는 기사를 안 다룰 수는 없고 네. 다루면서 저렇게 책임 소조가 불명확하게 제목을 다루는 예. 결국에는 총선 패배의 책임은 누군가 져야 됩니다. 네. 뭐 누가 지겠습니까? 낙선자들이 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 져야 됩니다. 네. 누가 지겠습니까? 여기에서 조선과 중앙이 한동훈에 대한 시선이 다릅니다. 네. 하나 더 보시죠. 자, 총선 이번에서 이제 108석에 대해서도 네. 조선일보는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딱 한 표, 피눈물, 하나의 갑작스러운 절규, 4월 절규, 총선 결과 여도 이미 알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 그 밑에 저 제목을 보면은요. 네. 여의도 연구소 자체 판세 분석 따라 전략을 조정했다는데 민생 투어 누가 얘기했어? 윤석열이 얘기한 거죠. 네. 윤석열이 가서 저렇게 그 선심 공약 남발했죠. 대파 논란. 누굽니까? 윤석열이죠. 윤석열. 네. 의료담화. 윤석열이네요. 전부 윤석열 때문에 결국 지주를 까먹었다라고 이게 한동훈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저기에 그죠? 그러네요. 그 밑에도 보면 80석. 그리고 의석도 보면 처음에 80석. 예. 그러니까 한동훈이 등판하기 전에는 이미 80석 정도밖에는 기대할 수 없었던 걸 야, 이제 얘기하는군요. 한동훈이 140석 정도까지 올렸다가 윤석열 결국 때문에 윤석열이 저렇게 뻘짓을 하면서 100석으로 그래도 힘들게 100석은 지켰다 네. 라고 하는 거를 강조합니다. 자, 반면에 중앙일보. 또 이번에 또 홍준표 발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이 말이 더 많이 인용되는 것 같아요. 네. 네. 명줄만 붙여놓는다고. 예. 그래서 결국은 중앙일보는 이제 홍준표 발언을 매일같이 인용 보도하고 뭐 하루에도 막 두세 번 정도 네. 제목을 바꿔가면서 네. 저건 결국 홍준표의 얘기가 바로 중앙일보가 하고 싶었던 얘기라는 거죠. 그러네요, 예. 진짜. 108석은 국민이 명줄만 붙여놓은 것. 한동훈 나가라는 얘기죠, 빨리. 네. 예. 향후 당 주도권 놓고도 이제 때리는 방향이 좀 다르다는 얘기인데요. 네. 조선일보 볼까요? 양상훈 양상훈 칼럼이죠. 칼럼이죠. 이제, 윤 대통령 부부한테 책임을 물리는 것 같아요. 예, 모든 문제의 시작과 끝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기사 본문에 윤석열 탄핵 얘기를 합니다. 아, 윤석열 탄핵까지 거론하면서 윤석열을 이제 뭐라고 하죠? 그 조선일보는 완전 그 윤석열을 그 손절한 것 같은 느낌이죠. 반면에 중앙일보는 뭔지 모르지만 그 한동훈을 완전히 아웃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어요. 하루에 2번을 때렸다 그러면서. 네. 네. 다시 한번 여기서 또 홍준표 발언을 가져와서 문 사냥개 되어 되어 우리 집 밟던 애라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거는 한동훈이 지난 대선 때도 그렇게 계속 그걸 주장해 왔죠. 자, 그리고 이 총선 전후 과정에서 그 단독 보도를 네. 이제 또 어디서 했느냐도 보니까 공교롭게 총선 전에 이 검찰 캐비넷 빨 그 보도는 단독 보도. 예, 단독 보도 조선이 거의 다 독점을 했어요. 여기서는 지금 보면 이제 박은정 또 그건 이제 남편- 요거는 검찰발 정보라고 봐야죠. 그렇죠. 지금 총선이 끝나고 난 뒤에 지금 윤석열이 누구를 비서실장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지를 단독을 조선이 아니라 중앙이 합니다. 아, 중앙에 있었군요. 네. 원희룡이 유력하고 총리는 권영세를 권영세를 검토 중이다. 검토한다. 이 네. 얘기는 지금 상당히 많이 퍼져 있는 얘기인데 네. 이 출발이 중앙일보였군요. 중앙이고 조선과 중앙이 그냥 뭐 보도 과정에서 서로 관점이 다른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단순한 관점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는 조선과 중앙으로 대변되는 이제 신구 권력의 그 갈등,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권력 카르텔 내부에 분열이 지금 형성돼 있다라고 네.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갈등 구도를 한번 윤석열 한동훈 사이에 이제 우리가 표를 한번 네, 만들어 올해 봤었죠. 초에 했었죠. 네. 그래서 이제 왼쪽이 이제 윤석열, 김건희 현재 권력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이 한동훈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신권력인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김건희 이 구 권력은 현재 권력이라고 할 수 있죠. 현재 권력을 지탱하고 있는 주요 그룹을 보면 천공등 무당이 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그 다음에 극우 기독교 세력들이 있어요. 이 극우 기독교 세력들이 이번에 자유통일당을 만들어서 윤석열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했죠. 네. 결과적으로 그 자유통일당을 상대로 해서 한동훈이 있는 국힘당에서 엄청나게 저길
공격을 했습니다. 뭐 윤석열 김건희의 이제 그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삼부토건인데 이 삼부토건의 3, 4세들이 이제 뒤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재벌그룹의 코어 역할을 하고 있었던 그 LG그룹 마사의 윤간하고 소송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동부그룹, GS그룹. 여기는 이제 조금 그 한동훈하고 밀착되어 있는 그 LG 그 마사위 윤간 때문에 조금 밀려나 있는 그리고 뒤에 설명하겠지만 이제 SK 그룹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재벌 그룹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원래는 이제 중앙과 조선의 이제 3, 4세는 거의 같은 그룹에 있었다고 봤는데 지금 같이 요즘 있었잖아요. 보니까 이전에 이제 그 중앙일보 3세인 홍정도 정의는 이제 윤석열 쪽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제 재벌들 가운데서는 삼성과 현대자동차가 이 윤석열, 김건희 있는 이 현 권력 쪽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그 한동훈 그룹을 보게 되면 재벌들은 이제 그 최태원 SK 회장 그리고 정용진 신세계 정용진이 이제 한동훈 그룹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들 재벌 그룹 그다음에 언론 3, 4세들을 연결해주는 코어 역할을 이제 LG 그룹 맞사인 이제 윤관이 네.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윤관이 한동훈과 연결시켜준 그룹이 이제 조선일보의 이제 3세인 방준호, 방정호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언론사로는 보게 되면 한쪽엔 중앙일보, 한쪽엔 조선일보가 있고 재벌로 따지면 한쪽에는 삼성, 현대차, 또 다른 쪽에는 SK, 신세계. 예, 그리고 이제 이념적으로는 이제 한동훈 쪽은 이제 그 좀 실용적 보수, 상업적 보수라면은 이쪽 그 윤석열 김건희는 이제 이념적 보수. 그러다 보니까 극우 기독교 세력들이라든지 천공과 지금 밀착돼 있는. 뭐 러프하게 이제 저희가 제시를 한 겁니다. 이게 신구 권력 지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예. 저 작년 7월 15일 날 대한상의 주제로 한 제주 포럼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네. 그 경제부총리도 아닌 법무부 장관이 네. 대한상공회의소에 그 제주도에 있는 행사에서 일장 연설을 하는 아주 이상한 그 내용을 연설을 합니다. 근데 이 내용이 법무부 유튜브에 올라가 있어서 네. 저희가 이걸 캡처를 했었는데 이거 다시 한번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예, 법무부 장관 한동훈입니다. 저는 국회에서 연설할 때 저한테 야유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저를 반겨주시는 걸 보니까 좀 어색하기도 한데요. 기분이 참 좋습니다. 예. 대한상공회의소가 140년이 됐다는 얘기를 제가 아까 최태원 회장님께 들었습니다. 명실상부 우리나라 최고의 법정단체이고 포럼입니다. 초대해 주신 대한상공회의소의 최태원 회장님 비롯한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융합되어가는 경제 안보 시대에는 정부와 기업이 국제관계까지 섬세하게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정부 따로 기업 따로가 불가능한 시대가 됐죠. 지금 부산 엑스포를 위해서 우리 최태원 회장님께서 이게 다리가 아프실 때도 열심히 뛰시는 것처럼요. 그 대한상의 이제 국제 포럼에 보통은 이제 그 기재부 장관이나 아니면 이제 산자부 장관, 경제부처 장관들이 이제 와서 그렇습니다. 축사를 하거나 뭐 격려설을 하거나 이제 그 국가 운영, 경제 운영과 관련된 이제 방향에 대해서 연설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이렇게 법무장관을 불러가지고 연설을 하게 한 경우는 없었어요. 그리고 전날 거의 그 한동훈은 나와서 연설한 내용이 거의 대통령 후보로서 국정 책임자 뭐 그런 네. 자리를 마련해 준 거죠. 그런 자리를 쫙 깔아준 거죠. 말하자면 SK 최태원이. 그래서 한동훈도 이제 본인이 그게 고마워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 짧은 연설을 하는 하여튼 15분 사이에 최태원 회장을 3번이나 언급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렇게 그 최태원 회장이 한동훈과 친분을 이렇게 과시하면서 계속 이제 주가가 상승하고 있죠. 그런 반면에 이제 삼성의 이재용 그 1등 재벌그룹의 1등인 삼성의 이재용은 거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인가요? 한번
떡볶이 먹으면서 본 적은 있어요. 네. 네, 엑스포 유치에 이제 그 실패하고 난 뒤에 그 성남 부산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이제 부산에 가서 이제 떡볶이 쇼를 했죠. 그 여기 보면은 삼성의 이재용이 갔죠, 직접. 네, 여기 있죠. 여기 효성에 이제 그 조현준인가요? 거기도 직접 총수가 갔습니다. 그리고 저쪽 LG 고광모. 네, 지금 LG 맞사이 윤관하고 지금 상속권 분쟁 고봉모의 양자죠. 이렇게 총수들이 갔는데 여기 떡하니 SK는 그냥 부회장. 그 수석 부회장 자기 사촌 동생인 최재원이죠. 수석 부회장을 보낸 겁니다. 최태훈이 안 왔네요. 네. 왜냐하면 이때까지만 해도요 분식회계 그렇죠. 1심 선고가 나질 않아가지고 네. 검찰 눈치를 세게 봤어야 돼요. 아하. 분식회계 재판 중에 끌려 나온 이재용 회장의 굴욕적인 모습입니다. 저거는 사실. 자, 이제 이건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1부인데요. 2부에서는 사실 이 부분은 많은 시민들이 좀 의아하실 겁니다. 아니, 이준석하고 이 중앙일보 쪽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홍석현 일가랑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저렇게 지금 왜냐하면 1부에서는 조선중앙 얘기가 나오다가 2부에서는 중앙하고 이준석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어요. 자, 그 부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이 홍정희 씨를 이제 주목해야 되는 일이 생겼어요. 홍정희 씨가 이준석 지금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하고 아주 특수관계에 있는 인물로 지금 보입니다. 사실 알고 봤더니 이제 제 아들 친구였죠. 네, 서울과학고를 정시로 동기죠. 네. 같이 학교를 다닌 거죠. 네. 네. 여기 보시면 85년생 서울과학고 나오죠. 네, 동갑남이죠. 이준석하고. 이거는 이제 월간조선 최근 기사인데요. 여기도 보니까 이준석 과학고 출신이라고 얘기 나왔다가 밑에 보니까 홍정인 씨도 역시 서울과학고 출신이다. 그런 걸 이제 좀 써놓고 있죠. 네. 이거 이제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네. 그 조선일보는 약간 이제 이준석에 대해서 까칠하게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당선된 이준석 다음 대선 3년 남았다고라고 방송 진행자가 물어보니까 확실하냐? 굉장히 건방진 이제 이준석의 모습들을 이제 강조하고 있죠. 네. 반면에 이제 중앙일보 같은 경우는 그 이준석이 그 쉽게 그냥 승리를 거머쥔 게 아니다. 얼마나 힘들게 당선까지 얼마나 힘든 길을 걸어왔는지를 뭐 저렇게 아주 인간과 휴먼 스토리로 이렇게 다루고 저런 기사를 조선일보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 여기는 좀 따뜻하네요. 아파트 100곳을 다 찾아갔고 자기가 직접 손글씨로 쓴 공보물을 만들었고 한동훈에 대한 손글씨로 거는 썼네, 완전히 진짜. 반대하는 그런 입장으로 지금 가고 있네요. 네. 자, 그런데 중앙일보의 기사 중에 이런 기사가 있어요. 이준석은 이제 홍준표를 자기 총직감으로 이렇게 띄우고 있고 홍준표는 아유 우리가 키운 이준석 이러면서 서로 띄우는 사이. 자, 그리고 심지어 중앙일보는 이준석을 잠룡이라고 차기 대선 주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홍정인 씨의 인스타그램 같아요. 네. 인스타그램이죠. 인스타그램에 저희 이제 시민 기자분이 한 분 계신데요. 이 시민 기자분이 LG 마사의 이제 그 윤관인 것처럼 해서 홍정인에게 이제 말을 겁니다. 이분이 이제 우리 시민 기자분이 조국 관련된 기사를 싹 띄웠는데 결국 니즈를 파악을 한 거죠. 중앙일보는 지금 한동훈을 까고 싶어 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조국 대표가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한 날 근데 이날 또 유독 또 중앙일보가 그 조국 대표가 그 한동훈 특검법 발의했다는 얘기를 신이 나가지고 연속 3번씩이나 이 기사가리를 하면서 계속 올립니다. 기사가 3개나? 네. 이걸 보면 중앙일보가 실제로 이제 조국 대표에 대한 기사를 많이 썼어요. 다른 데보다 많이. 특히 조선보다는 중앙일보가 많이 썼는데 그게 일각에서는 뭐 홍석현 조국 대표 미략설 뭐 이런 것도 주장을 하지만 홍석현이 뭐 뒤에서 조국 대표입니다. 그거보다는 조국 대표가 너무 열심히 한동훈 얘기를 거론해서 한동훈에 이제 비판을 많이 하고 있죠. 가장 이제 그 천적으로 지금 등장을 하니까 신이 나가지고 계속 홍준표 달아주듯이 그렇게 달아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중앙일보는 한동훈 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양, 확실히 견제에 들어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선일보는 그 반대편에서 지금 상호간에 지금 대리전을 치르고 있는 양상, 이런 얘기들은 사실 뭐 다른 언론에서는 좀 보기 어려운 얘기 같아서 오늘 취재 플러스 시간에 오늘 주요 지금 뭐 그냥 막연하게 다 조선중앙 동아를 지금 한편으로 생각하고 이제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이 재벌들 그룹들은 다 한편이라고 생각하는 거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조금 더 한번 잘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기득권 카르텔 내부에 분열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조선과 중앙은 서로 지금 갈라져 있고 윤석열하고 한동훈 물론 갈라져 있고 그다음에 재벌 그룹들 간에도 지금 삼성과 SK 이쪽으로. 자, 오늘 이 조선 중앙 간에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는 모습을 한번 취재 플러스 시간에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